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설계연구소 김양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통계를 중심으로 은퇴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은퇴자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060 세대 사이에서 주식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은퇴 준비라고 하면 예금이나 부동산, 연금 정도를 이렇게 먼저 떠올리셨죠.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또 반도체 호황, 거기에 AI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AI, 2차전지 관련주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은퇴를 앞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렇다면 5060 세대는 지금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또 연금만으로 생활이 부족한 시대에는 주식형 자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5060의 주식 투자는 젊은 사람의 주식 투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5060에게 투자금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돈은 노후 생활비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다시 벌기 어려운 시간들이 들어있죠. 먼저 5060 세대의 주식 투자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060 세대는요, 이미 주식시장의 핵심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개인 주주 10명 중 거의 4명이 50대와 60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유 주식 수인데요. 50대와 60대가 들고 있는 주식은 개인 전체 보유 주식 수의 6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5060 세대는 한국 주식시장의 큰손이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뚫던 시기에도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은 손실 중이었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이 국내 주식 보유자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더니 손실 투자자 비율은 54.6%였습니다. 평균 손실액은요, 931만 원이었고요. 문제는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50대의 손실 비율은 60.1%, 60대 이상도 54.5%가 손실권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손실액은 무려 1,36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3억 원을 넘는 사람들은요, 손실 비율이 무려 62%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불장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뉴스가 가장 뜨거울 때 정점에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처음 몇 번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운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요, 그 착각이 투자금을 더 키운다는 거죠.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3천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까지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하락장이 왔을 때인데요. 젊은 사람은 기다릴 시간도 충분하고 다시 월급으로 메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르죠. 매월 지출하는 고정 생활비가 있고 또 예고 없는 병원비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보유 주식이 하락장으로 손실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노후 자금의 회복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노후 자산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343 전략으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가 항상 추천하고 있는데요. 먼저 30%는 안전자산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예금이나 CMA 계좌, 또 단기채, MMF에 비상자금으로 넣어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40%는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배당 ETF나 채권형 상품, 또 월분배 ETF처럼 매달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는 성장 자산으로 국내외 주식형 ETF나 또 우량주처럼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비중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고
생활비 압박이 큰 분은 안전자산 비중을 30%보다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직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 연금과 임대소득이 충분하다면 성장자산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생활비는 항상 맨 먼저고요. 그 다음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자산을 가져가는 순서입니다. 생활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김양정 작가의 은퇴설계연구소 343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60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장 기초지만 중요한 건데요. 개별 종목의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5060에게는요, 한 종목의 성공보다 전체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적극적인 ETF 활용을 추천합니다. ETF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위험을 분산하기가 쉽습니다. 국내나 해외 ETF, 또 배당이나 채권형 ETF 등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누어서 다양하게 투자할 수도 있죠. 셋째는 ETF도 성장형 자산과 현금 흐름 자산을 구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형 ETF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배당 ETF나 월 분배형 상품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월 분배형 상품도 확정이자가 아니라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원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커브드 콜 ETF는 매달 목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고 또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곳에 노후자금 전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보조 엔진처럼 일부만 활용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넷째는요, 뭐든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기간을 나눠서 투자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거죠. 특히 퇴직금을 받은 직후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느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다시 받기 어려운 돈이죠. 절대 서두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60의 주식 투자는 대박이 목표가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지키면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노후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하지만 원칙 없이 들어가면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또 생활비 3년치는 따로 확보되어 있는지, 또 퇴직금이나 또 병원비까지 투자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퇴설계연구소 김양정 작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